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휠인접이라는 틈을 하고 싶었죠. 그때부터. 그래 그때부터 막 이게 가슴이 막 콩통통 뛰고 막 그 타이어를 무조건 내 눈으로 보고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360mm 맞게끔 내가 만들었죠. 빵 하고 터져가지고 내가 기절해. 불법으로 막 내사가 뜨면서 제가 타켓이 되거든요. 그 법에서는 하지 말라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악질놈이죠. 어떻게 보면 악질. 제가 6개월 실형을 살아. 야 이 양반들아 내 잡으려고 10명이 이렇게 왔냐? 제대로 이제 커스텀을 더 해야 된다. 그 와중에 저는 독일행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포기를 했어요. 미친놈 가지 마라. 명운 차서 뭐 발부금 친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그 AMD라는 월드 챔피언 거기서 저는 뭐 한 12등 정도 생을 요걸 하면서 생을 마감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커스텀 하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 백야드 빌더 김복돈입니다. 제가 여지껏 뭐 커스텀을 한 20년을 해왔는데 이렇게 오늘 또 저에 대해서 뭔가 헌신탄회하게 왜 커스텀을 하는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대해서 한번 뭐 헌신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컴퓨터 상에서 이제 외국 사이트나 이런 한 시간씩 그렇게 이제 찾아서 헤매다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만든 이런 이제 커스텀들 그때 이제 투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개조인데 개조라는 걸 이제 이렇게 투닝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조금씩 이제 인터넷상으로 접하다가 2002년도에 제가 이제 태교로 생활을 이제 기사로 뭐 기사라 해봐야 이제 제가 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태교에서 이제 영업도 하고 신차들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레프리카나 뭐 이런 네이키드 그리고 일제 바이크들 두카티도 뭐 그 안에 또 있었고 그래 그 바이크들 이제 매장에 일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혼다 CBR 900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오토바이를 좀 개조를 한번 해보고 싶었죠. 남들도 이제 조금씩 투닝들 하고 뭐 스텝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많이 이제 달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좀 그거보다도 좀 획기적인 거, 좀 시선을 확실하게 끌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이제 배기 시스템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후방 배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시트 밑에서 나오는 배기를 4개씩 막 2개씩 이렇게 박는 걸 하면서부터 이제 휠 인접이라는 걸 이제 어느 사이트에서 이제 외국 미국 사이트에서 굉장히 강폭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02년도 한 6월달 정도 될 거야. 여름 되면 월드컵 한참 할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휠 인접이라는 커스텀을 하고 싶었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제 바이크에다가 CBR 900에다가 이제 휠 인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돈으로 제가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휠을 사고 또 그때는 뭐 무역하는 데다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해도 휠을 그만한 휠을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워낙 인터넷들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휠을 이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것도 이제 제가 뭐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외국 사이트를 보다가 이 차힐을 가지고 이렇게 막 300mm라는 타이어를 막 장착을 해서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이제 거기다가 900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300 타이어를 구하기 어렵고 때마침 그때 에이본이라는 타이어 회사에서 그 타이어 강폭이 나왔는데 그때 본사가 창원에 있었어요. 이게. 그럼 그 본사에다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타이어가 이렇게 큰 타이어를 내가 사고 싶다니까 저거 우연찮게 그 영국에서 250mm라는 타이어를 거기 있대. 우리나라에 저거 그 공장에 있대. 창원에. 그래 그때부터 막 이게
가슴이 막 콩통콩 뛰고 막 그 타이어를 무조건 내 눈으로 보고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타이어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창원에 고속버스로 이제 보내려 했는데 서울에. 근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차가 10시에 도착, 밤 10시, 9시인가 10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 새도록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타이어를 기다렸던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기다렸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눈 완전 노숙자 생활해가지고 진짜 아침에 아침 7시에 그 타이어를 제가 250mm 타이어를 받았어요. 그게 첫 이제 내가 휠 인집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250mm. 그때부터 250mm여가지고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오토바이크 잡지 책에 이제 그 CBR 900이 또 이렇게 선을 보여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2003년도부터 이제 센터를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연구를 했었죠. 연구를 해가지고 5년도인가 4년도쯤에 사이트에서 미국 사이트에서 이 360이라는 이 지상에서 최고 큰 사이즈의 이 타이어를 내가 또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이거를 사야 되겠다. 이거 안 사면 나는 진짜 죽을 것이다, 나는 이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했고, 우리 이제 큰애가 지금 올해 20살인데, 걔가 이제 태어난 지가 이제 뭐 한 2년 이래밖에 안 됐어요. 애기 때였죠. 그 마누라한테도 내가 그 타이어를 사고 싶다고 밤낮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래가 이제 허락을 해주더라고. 카드를 주더라고. 사라고. 그래, 그걸 사러 일산 수색역이 있는데 항공대학교 타이탄 차파라는 그 만드는 회사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타이어를 오다를 해준대 가지고 부랴부랴 그거 가가지고 오다를 하면서 거기서 한 눈탱이를 막 이빨 맞았어. 2개 사는데 타이어 2개 사는데 250만 원이라는 돈을 그때 당시에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 250만 원을 주고 내가 사왔어요. 그 타이어를 한 달을 견뎌가지고. 그래 이제 그때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기술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 타이어를 휠에다가 넣고 싶은데 그때는 선반도 없고 용접기는 있었어요. 용접기 그때 내가 급하게 청계천에 사가지고 선반이 없어가지고 공업사에다가 이렇게 닦아주세요 해가지고 어거지로 붙여가지고 이 360mm에 맞게끔 내가 만들었죠. 그래 그 타이어를 어디로 이어가지고 그 공기를 이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26살인가 7살밖에. 이걸 엮고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막. 그래 그때는 이 타이어를 넣어가지고 그 타이어가 들어가는 폭이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 생각에는 그냥 고무니까 풍선처럼 늘어나서 그 타이어 들어가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풍선을 이렇게 불므로 풍선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타이어가 그거 들어가겠지 생각하고 그때 콤프레서는 80PS 밖에 안 들어가는 콤프레서예요. 근데 때마침 그 옆에 그 큰 차들 하는 타이어 빵꾸 띄우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는 130까지 들어가는 콤프레서예요. 그래 그 아저씨부터 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했죠. 제가 이 타이어로 공기를 넣고 싶어서 좀 공기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저씨가 제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타이어 원리가 압축되면서 빵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빵을 안 하더라고. 아, 풍선처럼 늘어나니까 계속 넣으면 되겠지 하고 계속 넣었어요. 120까지 넣었어요. 그걸 120까지 넣으면은 뭐 늘어나서 들어가겠지 하고 그거를 가게까지 굴려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빵 하고 터져가지고 내가 기절을 해버려. 그 휠이 터지면서 휠이 내 얼굴을 때리면서 얼굴이 만신창이 되고 녹색병원에 입원해가 일주일 동안 맨날 별이 보여가지고 일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에피소드가 그때 있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휠 인접에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까지 온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이 없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이 선반도 그렇고 밀링 어디 배운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손수 용접도 맨날 그거 찢어가지고 얼굴 껍데기만 막 일주일에 한 10번씩 벗기져가지고 미쳐있는 놈이었어요. 맨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독학으로
선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독학으로 다 제가 이제 터득해가지고 뭐든지 독학으로 해서 이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요 커스텀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탄탄대도로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2005년도부터 이제 제가 바이크 책자에 한 페이지에 별난 세상 별난 바이크라고 해가지고 그 페이지에 매달 이제 바이크를 내가 만들면 이제 그 촬영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그때 에피소드가 이제 굉장히 좋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광고도 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커스텀이라는 게 좀 이래 인기가 없고 이제 잘 모를 때여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딱 최민수 씨가 그때 리카운스라는 그 바이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TV도 나오고 하면서 최민수가 이제 이렇게 커스텀 된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면서 막 언론에 나오고 불법 오토바이다 그런 식의 이제 취재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잡지사에서도 이건 불법이어가지고 우리가 촬영을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촬영을 안 하게 되고 저는 이제 포기는 하지 않고 그때 계속 이제 VMAX도 만들고 뭐 R1100, 900RR이 뭐 하야부사, GR 1100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업을 이제 강폭 시리즈 그런 이제 커스텀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에 이제 할리들이 이제 열풍을 좀 많이 불었어요. 그때 이제 할리를 이제 커스텀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매머드 거 그 오토바이 이름이 또 지금 현재 매머드예요. 근데 그 매머드를 그때 당시에 제작을 이제 1년 동안 그때 이제 블랙비트라는 바이크 2대를 동시에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양식이 잘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서류도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야매죠. 인터넷상으로 이제 서류도 이렇게 구입을 조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뭐 폐차되는 것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구입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서류를 이제 저희한테 판 사람 그분이 이제 어떤 뭐 사례가 있을지 몰랐는데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 그 남부경찰인가 했는데 어디서 이제 그 조사가 떴어요. 서울 남부경찰서인가. 그래가 그 내사가 떠가지고 서류의 그 어떤 출처라든지 이런 걸 찾다가 내사가 뜨면서 그때 당시 커스텀까지 같이 불법으로 막 내사가 뜨면서 제가 타켓이 돼버립니다. 인터넷상에 막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 한 서너 명이 그 작은 가게에 수색영장 들고 들이닥치가지고 수색을 다 하고 그때 당시 사건이 좀 컸어요. 창고에 오토바이와 엔진, 배기관 등 각종 부품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무허가 공장이고 화면에서 보이는 오토바이는 모두 불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 엔진을 제외한 그 차대, 그 핸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부품들 자기가 본인이 그 수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서 우리가 압수한 그 바이크를 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불법으로 만든 오토바이는 차체를 용접해 이어붙이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겐 치명적입니다. 올해 5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2명이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운전자 9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텔레비에서 보던데 서울중앙지검, 서초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래서 조사를 받고 고등법원, 옆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고 내가 같이 있던 우리 공장장이라고 있었어요. 선반 좀 깎으시고 하시고 그분이 이제 벌금 맞은 거 이제 제가 벌금 다 내고 벌금 300만 원. 그 오토바이 의뢰한 사람들 100만 원씩.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 내고 다 해결을 했어요. 사회봉사도 난 다 받고.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이제 형식 승인이라는 걸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워낙 우리나라 법들이 법 조항들이 까다롭고 이 커스텀 자체가 이 검사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또 가게를 운영하고 또 이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때도 계속 이제 커스텀을 계속 했어요. 끝도 없이. 그 법에서는 하지 말라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악질 놈이죠. 어떻게 보면 악질. 또 커스텀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 2014년도에 또 터진 거예요. 사기로 이제 저한테 의뢰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토바이 한 대 만들어주고 사기로 사기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또 수색영장 들고 와가지고 다 수색하고 1년 동안 재판해가지고 그게 성립이 돼버리던 거예요.
제가 전에 2008년도에 자동차 관리법이 있으니까 그게 성립이 되면서 제가 6개월 실형을 살아고 지금 없어지는데 이제 서울 성동구치소라고 거기에 이제 6개월 복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커스텀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 포기가 아니고 제대로 이제 커스텀을 더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역하기 전에 독일 모터스에 제가 이제 만든 바이크를 가지고 이제 참가를 갔다 와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 선진국하고 발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지 어차피 이 시대는 계속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커스텀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계속 커스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짜들 이렇게 뭐 특별한 장비가 없이 진짜 올 핸드메이드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디테일도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하지만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이 도전 때문에 제가 갔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구 모터라고 앞에도 이제 모노 스윙암 뒤도 모노 스윙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독일을 이제 나가기 위해서 다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출전하는 찰나에 그 해에 10월 달에 제가 출전을 하는데 그 해 6월 달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형사 10명이 저 잡으려고 또 들이닥친 거예요. 봉고차 한 대하고 그 승용차하고 제가 오자마자 그 10명한테 홍구녕을 냈어요. 야, 이 양반들아, 내 잡으려고 10명이 이렇게 왔냐? 오토바이 구경하러 왔다. 구경했어요. 그때도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불광동 가서 조사도 착실하게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그 와중에 저는 독일행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포기했어요. 미친놈 가지 마라. 다들 가지 마라. 근데 나는 이제 독일을 가려고 이미 게스트하우스 예전에 갔던 거기다 전화 다 해놔놓고 비행기표 끊어놨고 저는 엎친 데 덮친 거라고 나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걸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는 것 같다.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열리는 이제 AMD, 그게 이제 역사가 지금 한 20년 지금 넘어서 한 30년 가까이 되는 그 행사예요. 독일 그 메세, 켈런 메세에서 박람회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참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2년마다 열리는 행사라 가지고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다시 독일에 간 거죠. 뭐 제가 등수에 들겠다는 건 욕심인 거예요. 왜 워낙에 그 세계의 벽은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경험을 또 쌓고 해야 되니까요. 많은 걸 봐야만이 또 제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는 간 거지, 뭐 등수에 든다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후진국인데 지금 기술 모터 부분에서 개방되지 않았는데, 내 혼자서 뭐 발부둥 친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 혼자라도 가서 그런 문을 열고 두드리고 경험을 쌓고 그래야지 제가 지금 저 아니래도 다음 세대라도 뭔가 저를 딛고 올라가서 아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또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그런 생각에 저는 독일을 간 거예요. 그 AMD라는 월드 챔피언 거기서 저는 뭐 등수는 한 뭐 12등 정도 했는데 워낙에 뭐 벽이 높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독일행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저는 이제 미국 데이토나 비치 해변에서 열리는 이제 플로리다 거기서 열리는 이제 커스텀 쇼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참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커스텀 하면서 한 손해를 보면 한 3억 정도, 그 정도 뭐 벌금도 내고 이리저리 뭐 생활도 힘들어지고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뭐 돈으로 뭐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이게 도전이라는 생각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뭐 1등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1등이 되게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저는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을 요걸 하면서 생을 마감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눈 누울 때까지 이 길을 놓지 않을 거예요.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것 누군가는 뭐 욕하고 하겠죠. 그게 다 쓰고 예? 나한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커스텀 쪽으로 대한민국에 좀 바란다면은 뭐 커스텀만 그런 것보다도 뭐 큰 테두리에서 제가 본다면은 조금 더 우리나라가 좀 개척적이고 좀 자유적인 개개인에 대한 창조적인 거에 대한 그런 법적인 것들이 조금 풀리고 검사 제도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범법자가 안 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가 커스텀 바이크를 한 3,000대 정도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 새로운 것들 계속 만들 수 있는 그게 제가 꿈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향후 한 10년 안에는 박물관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뭐 올해 뭐 선거도 있고 그랬는데 참 선거 지금 후보자들도 내가 지금 보면은 너무나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대한민국이 너무 갈수록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어나. 예,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좀 너무 후퇴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법도 옛날 뭐 법이고 좀 개선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 마인드 자체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나는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꽉 막혀 있어요. 뭐든지. 그건 제가 뭐 꼭 그 깊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닌 거에 너무 이렇게 아니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왜 아닌지를 해서 개선해서 찾아갈 수 있는 뭔가 예, 그런 대한민국을 저는 그려봅니다. 좀 진짜 대한민국이 좀 멋있는 대한민국이 진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진짜 너무나 간절합니다.